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돼지 주식 투자의 김찬호 전문가입니다. 저희 복돼지 주식 투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초보자들 위한 강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동평균선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살펴봤고, 여러분들이 개념만 잘 이해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응용을 해 가지고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보조지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건데, 이동평균선을 중심값으로 한 엔벨로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를 가지고 좀 추가를 할 건데,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표 추가를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제 엔벨로프, ENVELOP, 엔벨로프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나니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엔벨로프가 우리 한글로 봉투죠, 그죠? 이렇게 봉투 모양의 차트가 형성이 된 걸, 지표가 나온 걸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을 거죠. 헷갈리죠, 그죠? 그러면 자, 이동평균선을 좀 삭제를 해버리고요. 하단에 거리랑 또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벨로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를 좀 드리면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아이고, 전문가님 엔벨로프 뭐 하나도 안 맞습니다. 엔벨로프가 왜 이렇게 안 맞죠? 왜 이렇게 거짓 신호가 많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엔벨로프만큼 잘 맞는 보조지표도 없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다고 하면, 엔벨로프가 잘 맞구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보조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마스터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엔벨로프 같은 경우는 1970년도에 개발이 됐습니다. 매닝 스톨러에 의해서 개발이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차트에서 좀 볼 수가 있는 게, 여기 지금 달러 인덱스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를 차트에서 열어놓고, 왜냐하면 이제 외환 시장에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중심값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게 21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70년대 매닝스톨러 같은 경우는 이 중심값, 그리고 이 하단에 중심값을 중심으로 한 상단값, 하단값인데요. 13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놨고, 그리고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2%를 놨습니다. 중심값을 기준으로 위로 2%를 놨는데, 70년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외환시장보다는 변동성이 좀 더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는 1%로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로 수정을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달러 인덱스고요. 자, 외환 시장에서 요렇게 이제 중심가, 요거는 이제 13일 이동평균선이 요렇게 흐르고 있고, 요거 상한선을 가지고 이 위에 이제 지지 라인을 가지고 우리는 그 저항선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는 1%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1%를 뒀고, 플러스 1%를 뒀고, 여기는 이제 하단에 마이너스 1%를 뒀습니다. 자, 기본적인 원리가요. 엔벨로프가 예를 들어서 뭐 21선이다, 이 중심값, 이평선을 가지고 중심값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21선이라고 하든지 아니 13일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지금 요거는 이제 13일로 뒀잖아요. 13일 이동평균선으로 두면 주가가 이렇게 13일 이동평균선을 상단 돌파를 해가지고 이격이 벌어지면요.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 강의 드렸는데, 13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 13일 동안에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 평균값을 가지고 이 상향 돌파하게 되면 다시 회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심값이니까요. 왜냐하면 차익 물량이 당연히 나오겠죠. 누군가는 수익이 났으니까. 반대로 주가가 이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탈을 해가지고요, 하회하게 되면 또 중심값 평균값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회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 게 엔벨로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서는 이제 이격이 21선과 13일 이동평균선이라 놓고 봤을 때, 이동평균선을 상단 돌파해가지고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여기가 이제 저항 라인이 되는 거죠. 예, 저항 라인이 되고, 다시 이 하회하게 되면 지지 라인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반복하는 걸 가지고 이게 띠처럼 이렇게 연결을 한 거, 이 봉투처럼 됐다고 해가지고 엔벨로프라고 하는데요. 자, 얼마나 이게 뭐 안 맞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최근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엔벨로프를 보조지표를 꺼내놓고 본다고 하면 안 맞습니다. 엔벨로프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이
예, 좀 적을 때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횡보장에서 잘 맞는다고 보시면 되고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환시장에서 이렇게 하단에서 엔벨로프 하단에서 매수 그죠? 상단에서는 매도 여기 매도 다시 또 하단에 터치를 하면 매수 자 상단에서는 매도 다시 여기 하단에 터치를 하게 되면 매수 이거는 이제 상단까지 완전히 가지는 못했지만 상단 언저리에서 매도 다시 하단에서 매수 다시 상단에서는 매도 여기 하단 안 왔고요 여기 하단에서는 매수 상단에서는 매도인데 상단까지는 오진 않았고요 다시 장중에 하단 살짝 찍었는데 매수 그럼 장중에 그날에 바로 수익이 났겠죠 그리고 이건 상단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근처에서는 매도 그리고 다시 하단에서는 매수 다시 뭐 상단에서는 매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렇게 매매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적중률 100%죠 그죠 예, 100%로 그냥 뭐 수익을 내는 건데 더군다나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게 외환 시장의 파생 상품이라 가지고 엄청나게 레버리지를 가지고 쓰는 거죠. 예, 그런데 뭐 잘 쓴다고 하면 아무리 보조 지표 같은 경우는 보조 지표 성격에 맞게 잘 쓴다고 하면 적중률이 뭐 90% 이상까지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스밀 안 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니까 엔벨로프가 정확성이 떨어진다. 너무 거짓 지표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매매를 할 게 파생시장에서 매매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식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자, 삼성전자로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 차트고요. 좀 엔벨로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조지표를 처음에 열게 되면 이렇게 페리어드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 중심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6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증권사마다 약간의 좀 수치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처음에 보조 지표를 열었을 때 나오는 이 기본값이라고 하는 거는 증권사에서 그냥 아무 이유 없는 값을 가지고 이 설정을 해 놓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할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본값을 가지고 설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는 삼성전자 21선 6으로 해가지고 보도록 하는데 강의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좀 수정을 한번 해주고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21선이 아니라 61선을 놓고 중심값을 61선으로 놔도 되고요. 중심값을 뭐 201선을 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가지고 응용해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이 하단 같은 경우도 중심값을 중심으로 상단에 6% 하단에 마이너스 6% 이렇게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변동폭이 좀 큰 거는 20%로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변동성이 더 큰 거는 30%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가지고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경을 이렇게 해보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일단 21선 기준값에다가 이제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열게 되면 기본값이 6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6으로 놓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 뭐 최근에 그대로 차트고 불과 작년의 차트입니다. 작년의 차트인데 작년을 우리가 놓고 본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엔벨러프 그러니까 중심값은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축은 이제 21선에 흐르고 있고 21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상한선을 가지고 이 저항선을 가지고 플러스 6% 하단을 가지고 마이너스 6% 자, 여기서 하단을 가지고 터치를 할 때 매수, 그리고 상단에서는 매도, 그죠? 한번 구간이 나왔죠, 그죠? 수익이 났겠고요. 그리고 다시 또 하단을 터치를 하게 되면 매수, 상단에서는 매도, 또 수익이 났겠고요. 자, 엔벨로프 하단을 터치를 하게 되면 매수, 자, 상단에서는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더 갔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터치를 할 때 하단 근처에서 매수, 상단에서는 매도, 뭐 주가는 더 갔고요.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 매수하는데 갑자기 시장이 3월달 돼가지고 올해 3월달 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급격하게 변할 때는 엔벨로프가 안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엔벨로프를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큰 손실이 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엔벨로프를 사용을 할 때는 요 구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엔벨로프를 여러분들이 엔벨로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매매를 했다고 하면요 거의 적중률 거의 100%죠, 그죠? 거의 90% 이상의 여러분들이 승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얻었을 거고요. 그래서 엔벨로프를 가지고 사용할 때는 사용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이 엔벨로프 같은 경우는 외환시장에서 사용하던 걸 가지고 이제 발전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걸 가지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폭이 작단 말이에요. 외환시장에서는
폭이 작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엔벨로프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이 삼성전자처럼요. 시가총액이 큰 걸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시가총액 크고 그리고 뭐 거래량 또 큰 것들 거래량 또 크고 한마디로 무거운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이렇게 있는데요. 뭐 거래량도 없고 뭐 테마주에다가 잡주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일명 뭐 그런 종목 한다면 갑자기 막 급등 나와버리고 그죠? 아니면 갑자기 급락 나와버리고 이래버리면 엔벨러프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등주들 같은 경우도 굳이 엔벨러프를 또 맞추려고 하면 맞춥니다. 왜냐하면 차트는 후행이고 차트에다가 이 그 보조 지표를 가지고 뭐 엔벨러프를 가지고 뭐 설정값을 가지고 좀 더 뭐 20%나 막 이렇게 급등주들 가지고 이렇게 또 딱 놓으면 맞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전에 사용을 하려고 하면 저런 것들은 엔벨러프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급등주들 거래량도 없고 뭐 엔벨러프 굳이 적용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몇 년을 기다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한 번 정도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엔벨로프의 개념 시간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요. 개념을 두고 나니 여러분들이 또 이걸 응용을 해가지고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고급 강좌를 가지고 한번 더 보여드릴 건데 고급 강좌로 또 가야 되겠죠. 그죠? 기본은 요렇다는 걸 오늘은 이제 우리가 기본기를 가지고 익히는 시간이고 이 엔벨로프를 또 이용을 해가지고 또 고급으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엔벨로프를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쓸 때는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크고 한마디로 엄청 무거운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승률이 상당히 높고 상당히 좋은 지표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반대일 경우에는 안 맞다는 거죠. 맞추려고 하면 끼워 맞추려고 하면 끼워 맞출 수는 있지만 실전에 사용할 수 없다. 요 내용이고. 자,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 외환시장에 쓰던 걸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이 적용을 했을 때는 시황을 봐야 됩니다. 시황. 지금처럼 급변하는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 엔벨로프를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엔벨로프를 잠시 접어두었다가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그때 엔벨로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종목요? 시가총액 크고 거래량이 적은 종목, 거래량 큰 종목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엔벨로프를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성공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제한 조건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공통점이 있죠. 변동성, 그죠? 변동성이 어떤 걸요? 변동성이 작은 거. 작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게 되면 하나의 보조 지표에 불과하지만 상당히 유용한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엔벨로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복대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유료 리딩도 하고 있으니까 010-8401-3253 종목 뭐 리딩이라든지 복대 주식 투자 부자마을 유사 투자 자문인데요. 리딩 받으실 분은 유료 리딩이고요. 무료가 아니고 유료입니다. 아래로 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조 지표 엔벨로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